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몇 번 문제죠? 4번까지 했나요? 4번 할 차례인가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FAT 1급 28회 부가가치세 문제 4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매입거래 3점짜리 문제네요. 매입거래 3점.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3000cc짜리의 와이퍼를 교체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래요. 와이퍼 교체 비용은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 골라야 되겠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여기서 수익적 지출이라는 의미는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 승용차의 와이퍼, 그 앞에 그 빗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와이퍼잖아요. 그 비용은 우리 승용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돼요?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판매관리비의 차량 유지비.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정리는 뭡니까?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 13,000원, 이거 공개 불가능하니까 51번이 아니라 54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선택. 네.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와이퍼 교체라고. 수량과 단가는 없는 것 같고요. 공급가액은 13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신성모터.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1번. 자, 분계는 무슨 분계냐? 대금관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은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니까 혼합분계 해가지고 미지급금 처리하는데, 자, 와이퍼가 상품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니까 822번. 그리고 불공이기 때문에 여기 세금하고 공급가액이 합쳐져 가지고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내려와서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143,000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신성모터스인가, 또 밑에 합계가 143,000원, 양쪽이 같은가, 이런 것을 확인하시자. 다음 문제. 다섯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 4점짜리 문제인데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 대금 중 50만 원은 자기압수표를 받았어요. 자, 자기압수표라는 것은 현금이라는 것이죠.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과 현금으로 차변을 정리하면 되겠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네요. 아마 복수거래 때문에 4점을 주나요? 4점짜리인데, 자, 11월 18일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입력해야 될 건이죠. 자, 11월 18일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이죠.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출이니까. 자, 품명에서는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두 줄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골드한 경태.
20개 3만원. 엔터 치고 불로한 경태 30개 25,000원. 엔터 치고 확인. 그래서 합계 금액이 148만 5천원. 거기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죠. 1485.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비비안 안경이고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분계는 혼합. 자, 상품 매출 맞으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차변에 자기합수표는 현금. 그래서 101번 50만원. 또 아래로 내려와서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은 98만 5천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고쳐주어야 됩니다. 우리은행. 네. 보통예금 거래처 꼭 고치고 가야 된다. 이대로 하면 이상 없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제 보면은요, 매입거래 3점짜리네요. 전자계산서니까 매입이 전자계산서면 뭐예요? 면세 매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면세 매입은 53번 유형이 되겠는데,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실무 서적을 알파 이러닝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령한 전자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면세 제화잖아요.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으로 11월 23일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11월 23일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VAT 실무서적인가요? 예. VAT 실무서적. 수량이 3개에 25,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알파 이러닝. 전자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자료 설명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계산서 밑에를 보시면 외상으로 돼 있어요. 75,000원이. 그러면 이게 실무서적이 안경, 우리 천리하는 안경인데 이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 분계 안 되죠. 3번 분계하세요. 혼합으로. 자, 상품이 아니라 이 서적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리 실무에 쓰려고 샀어요. 그래서 도서인쇄비로 해야 돼요. 도서인쇄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826번.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75,000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알파 이러닝이 맞죠. 네, 책 사는 거, 도서 인쇄비라는 거. 자,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정리분계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것.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확정 신고 기간을 입력할 때 여러분 1기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이제 조회할 거란 말이죠. 이때 엔터 치고 나면은 정기 신고해서 엔터 치면은 물어볼 거예요. 저장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내겠습니까? 예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아까 제가 앞 시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미리 입력을 해놓은 모양이에요.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자비익으로 자비익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배웠었어요. 그리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혹시 환급세액이라면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는 입력할 것.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 코드는 미지급세금과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데 관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있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기간은 4월 엔터 6월 엔터 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이때 물어본단 말이죠.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이거 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리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경감공제세액 안에 있는 요 만원이 있죠? 요 10번에 있는 요 만원. 이 만원의 내역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이게 바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에 만원 이걸 입력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자비익으로 처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비익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비익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수익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복사 기능 안 하고 여러분이 수기로 입력하려면 요거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메모하라 그랬고,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메모하라 그랬고, 차감세, 마이너스가 났네요? 마이너스 난 것은 미수금.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플러스죠. 양수. 그거는 미지급세금. 부채고. 이건 받아야 될 세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환급세액이 발생한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돼. 환급받아야 되면 미수금. 자, 그러면 이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이 창을 닫지 말고 그대로 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 전표를 열어야 돼요. 일반 전표를 열어서 일기 확정신고 종료일인 6월 30일자 6월 30일자 날짜도 중요합니다. 6월 30일자에 자, 차변의 부채감소, 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255 엔터 하시고 차변에다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매출세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뜬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차변 클릭하고 컨트롤 V 엔터 치고 대변에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엔터 지나가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대변에 차변이지 미수금 차변에 미수금 120번 거래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니까 세무로 한번 검색해 보면 구로세무서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차감세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일반 전표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안 돼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커서를 안에 집어넣어서 붙여넣기 하고 나서 이 마이너스는 지워주셔. 1385068. 그러면 밑에 만원만큼 지금 차이가 나 있죠? 이거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냐? 대변에서 증가하죠. 자, 그래서 대변에 자비익,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비익. 자, 방향키로 가서 만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자비익은요,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인정을 해줍니다. 애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것이 없어요. 확정신고 때.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기회가 있는 거죠. 확정신고 1년에 2번 하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의하는 이런 그 문제는 거의 매번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앞에서 27회에서는 이렇게 정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납부세액이 환급되는 문제가 나왔었죠. 예.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다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점 문제를 다 해결했고, 다음에 결산 문제 8점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회에서도 결산 문제는 수동 결산 한 문제, 자동 결산 한 문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수동 결산 문제 뭐가 나왔느냐 했더니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건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라는 거죠.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거 유동성 대체 분계는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외환은행 거 장기 차입금 먼저 봅시다. 만기일이 내년 9월 1일이네. 비고 만기시 일시상환. 그러면 내년 9월 1일이니까 결산 시점에서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동 부채가 이제 아니죠.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야 돼요. 요거는 해당됩니다. 그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 거 만기일이 언제냐? 2022년.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이죠. 지금 우리는 결산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2년 6개월 남았어요. 2년 6개월은 아직도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니까 요거는 해당무. 자,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부채 감소시키고 똑같은 금액을 대변에다가 부채 증가시키는데 이때 개정 과목은 유동성이라는 것을 앞에 붙여서 뒤에다가 장기 부채였다. 원래 장기 부채였는데 유동성 대체 분계가 된다 해서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은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개정이에요. 거래처와 금액은 똑같이 입력하는 겁니다. 차변과 대변. 자, 그러면은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수동결산을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입력합시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의 장기차입금 293번 거래처 외환은행 적요 지나가고요. 금액은 2천만원. 대변 유동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처 코드 똑같이 해주세요. 98500 2천만원. 네, 이렇게 하면 4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 즉 자동결산 문제다. 재고자산 문제 나왔네요. 자, 재고자산은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무에서 여기 결산 때도 가끔 이렇게 나와요. 자, 재고자산이 지금 선글라스, 골드 안경, 블루 안경 이 세 가지 상품인데 이 합계 금액이 이것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이 상품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말 상품 재고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요 합계 금액 이것만 입력하면 돼요.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는데 이걸 굳이 뭐 수동결산 할 필요가 있나요? 실수하니까. 편한 자동결산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전체 메뉴 가서 결산 자료 입력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 확인. 네, 바로 여기 맨 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윗부분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10500 플러스 엔터하면 된다. 10500 플러스. 자, 그리고 반드시 빠져나오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전표 추가를 누르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전표 추가 누르고 예, 확인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닫고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한번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를 대체 분계를 쓰라는 문제, 결산 NCS 평가 문제에서 결산 문제에서 제가 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그렇게 해가지고 요 분계 쓸 줄 알아야 돼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얼마, 대변의 상품 얼마. 이때 적요가 중요해요. 상품이 대변에 갈 때는 적요를 있죠. 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이 번호까지는 기억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꼭 써주세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예, NCS 평가 문제 여러분 풀 때 종이에 쓰라는 문제를 제가 낼 거예요. 그때 적요도 반드시 기입하세요 했을 텐데, 그때는 적요에다가 상품에다가 적요를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분계가 굉장히 중요한 분계인데 잘 몰라요. 전산회계 공부하신 분들이 왜 잘 모르느냐. 지금처럼 자동으로 다들 하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별도로 손으로 해보는 문제를 내지 않으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뭐였지? 그런 게 있었나?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결산 때 반드시 하는 분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죠? 28회 이제 마지막 문제는 회계 정보 분석 8점. 네. 자, 1번 문제는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라 그랬네요. 메인 매출장.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은 어디 있습니까? 조회해 볼까요? 메인 매출장. 여기 있죠? 밑에서 세 번째 메인 매출장. 자, 문제를 보면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그러면 기간을 먼저 1기 예정신고 기간을 여러분 몇 월부터 몇 월로? 1월부터 3월로 이렇게 일단 기간부터. 예. 그러니까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이 기간을 1기 예정신고 기간이 1월부터 3월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그러면 여기 구분에는 매출과 매입이 있을 거예요. 눌러보세요. 네, 매출과 매입이 있으니까 일단 매출.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가냐? 과세 유형에 갑니다. 매출의 과세 유형이 뭐가 있었어요? 11, 12, 13, 14, 15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러면 목록 눌러서 신용카드니까 17번이죠? 카드 과세 17번. 네.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금액에서. 자,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는요, 자, 중요한 거 기간을 정확히 넣는 것과 구분이 매출인가 매입인가 선택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과세 유형. 요 세 가지를 잘 선택해서 조회해야 제대로 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조회가 됐어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누계 부가가치세액 얼마예요? 여기 있죠? 누계
누계라고 해도 되고 분기 누계도 마찬가지죠. 43만 원이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이 있다. 3번에. 자, 다음에 2번 문제는요. 1월계표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월계표가 어디 있어요? 예. 중간쯤에 위에서 세 번째 있죠? 자, 1사분기. 1사분기는 언제를 말해요? 1월부터 3월이 1사분기. 2사분기 하면은 4월부터 6월. 3사분기 7월부터 9월. 4사분기 10월부터 12월. 이렇게 1년을 3개월씩 4등분 하는 것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러니까 1사분기니까 1 엔터, 3 엔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회해 놓고 상품 구입 시 현금 지출 금액 물어봤네요. 상품 여기서 찾아보세요. 상품이 재고자산이죠. 여기 있네. 네. 상품 구입하면서 현금 쓴 거 여기 있네. 현금. 이거를 상품 구입하면서 7,980만 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현금으로 산 게 2,220.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5,760원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외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든가 아니면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5,760이라는 얘기.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2,220이다. 1번의 답이 있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 실기 문제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맨 끝에 있는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이라는 문제가 아마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쉬운 문제를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분들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는 일단 제껴놓고 나중에 풀어라. 쉬운 거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시험지에다 뭘 적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적는 건 최소화. 왜냐면 그게 다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시험지 그 전산에다가 입력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그때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채점도 해봐야 되니까 내가 몇 점 맞았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남으면 좀씩 적어 놓으세요. 무리하게 막 시험지에다 적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8회 풀이 다 해봤습니다.